중년 여성, 특히 40, 50대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폐경 전후로 호르몬의 변화가 오지만 그로 인해 성욕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성적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보면 폐경 이후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성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여성들이 보다 자유롭게 성적 욕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력을 높이며 성욕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중년 이후 오히려 더 강한 성적 자극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20, 30대에는 육아와 가정, 경력 관리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40대 이후에는 자녀가 성장하고 일정한 독립성을 갖추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며 자기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욕망이 강해집니다. 특히 외모와 감정, 욕망을 외면한 채 살아온 여성일수록 갑작스러운 공허감과 욕구의 표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권태기도 주요한 요인입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적 흥미와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며 상대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대화의 단절, 성적 교감의 부족 등이 외도를 유혹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에 경제적 독립을 갖춘 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됩니다. 예전과 달리 중년 여성들은 더 이상 가족과 사회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 표현과 자기 만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년 여성의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자아의 회복, 감정의 재발견, 삶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한 일종의 자기 탐색의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해방시키는 장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그 양상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은 중년 여성에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근무 시간이 길고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감정 교류가 잦아집니다. 특히 같은 팀에서 빈번히 얼굴을 맞대며 해결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는 공동 전선이라는 연대감을 조성합니다. 연대감은 상대방의 사소한 배려, 칭찬, 공감을 통해 감정적 유대감으로 확장되며 이는 곧 친밀감으로 전환됩니다. 40, 50대 여성들은 이미 가사와 육아에 능숙한 베테랑으로 조직에서도 책임감을 요구받는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 압박은 크고 상사나 부하 직원 사이에서 조정을 담당하다 보니 정서적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때 옆자리 동료가 오늘 회의 힘드셨죠? 하고 커피 한 잔을 건네면 단순 호의가 아니라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호감도가 단숨에 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인간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는 심리를 지니며 특히 직장 관계에서는 상호 보상 심리가 필연적으로 개입됩니다. 중년 여성은 오랜 경력으로 관계 관리에 능숙하며 은연중에 상대에게 비언어적 시그널을 보내고 욕구를 확인합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사적인 이야기는 파격적 친밀감을 촉발합니다. 집에 가면 말을 안 섞는 남편보다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너와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 라는 고백은 사실상 정서적 불륜의 문을 엽니다. 또한 직장 내 성적 긴장감은 공유된 비밀이라는 스파이스가 더해져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공공연히 마주치지만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는 경계심이 아드레날린을 자극해 더 큰 흥분을 낳습니다. 점심시간 짧은 눈빛 교환, 복사실 뒤편에서 스치듯 잡은 손목 사소하지만 농밀한 터치가 누적되며 둘만의 언어가 형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직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현실 부부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설렘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가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커리어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해집니다. 성취 욕구와 성적 욕구가 겹치는 지점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날 때
직장은 가장 간편한 외도 무대로 변모합니다. 더구나 회사는 합리화하기 좋은 핑곗거리 야근, 출근 준비, 보고서 마감 늘 무한 공급함으로 외도 스케줄을 감추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직장 분류는 시간과 공간의 공유, 정서적 공감, 비밀 유지의 스릴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성 당사자는 새로움과 인정 욕구를 충족하고 남성 동료는 돌봄과 이해를 제공받으며 두 사람 모두 일상에 스며든 일탈을 합리화합니다. 러닝크루는 한강변과 도심 공원을 질주하는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달리기라는 단순한 행위가 집단 퍼포먼스로 승화될 때 참여자는 무리의 리듬과 호흡을 공유하며 깊은 몰입감을 경험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체력 관리와 체형 유지라는 명분 아래 모임에 합류하지만 실제로는 땀 냄새조차 섹시해 보이는 즉각적 친밀감을 체험합니다. 달리기 도중 남성이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고 호흡을 가다듬으라며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촉각 자극이 발생합니다. 페이스가 무너지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숨을 돌리며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 보게 되고 축축한 땀이 흐르는 모공과 가쁜 숨결은 강렬한 생명력을 환기시킵니다. 이런 생물학적 노출은 본능적 매력을 인식하게 만들어 감정 전이를 촉진합니다. 편하게 운동복 차림으로 모였다가 러닝 후 뒤풀이 술자리에서 세련된 룩으로 변신하는 과정 또한 성적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달리며 주고받은 무언의 시그널이 술기운을 타고 언어적 고백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중년 여성들은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라는 알리바이를 마련해 두고 모임 장소, 인근 모텔이나 차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일이 현실적으로 빈번합니다. 헬스장은 또 다른 운동 불륜의 온상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은 밀착 지도가 필수이기에 트레이너가 회원의 자세를 교정하며 허리와 복부를 감싸 안는 스킨십이 자연스럽습니다. 40, 50대 여성 회원들은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과 성욕이 동시에 상승하며 남성 트레이너의 탄탄한 근육과 젊은 에너지에 매혹되기 쉽습니다. 이때 나는 관리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기 보상이 작동하여 트레이너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데 주저함이 사라집니다. 트레이너 역시 회원 유지와 재계약이 중요한 업계 특성상 친밀한 메시지를 보내고 일상을 케어해주는 화법을 구사합니다. 오늘 식단 어떠셨어요? 다음 세션 때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같은 멘트는 여성의 자존감을 자극해 호기심과 기대를 키웁니다. 결국 PT룸에서의 밀폐된 공간, 샤워실 근처의 좁은 복도 등 사각지대가 두 사람의 일탈 무대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운동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불륜이 건강관리라는 명분을 지니기에 당사자들이 죄책감보다 자기 합리화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좋아야 가정도 지킨다는 구호 뒤에 숨은 욕망은 의외로 집요하고 대담합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연결은 사람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로 부상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별도의 번호나 신상 노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중년 여성들에게 안전지대로 인식됩니다. 유부남 유부녀, 기묘방, 기돌방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역 취향별 방이 수천 개 생성되어 있습니다. 입장 조건은 놀랍도록 노골적입니다. 본식 사진, 아이 돌잔치 사진으로 유부 인증을 요구하여 같은 처지라는 연대감을 확보합니다. 인증 절차가 모럴 회의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방 참가자들은 오히려 우리는 다 같은 상황이니 불필요한 질문은 생략합시다라는 암묵적 룰에 안도합니다. 이후 주말 오후, 평일 점심 등 배우자 동선이 비는 시간대를 공유하며 커벙 약속이 잡힙니다. 채팅방 내부 언어도 고도로 진화했습니다. 얼공 가능은 화상통화나 사진 교환 의사를 묻는 문구이고 출퇴는 출근 퇴근 시간대에 로그인한다는 신호입니다. 보이스톡은 문자보다 수위 높은 대화를 지향하며 목소리와 숨소리로 성적 흥분을 교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문자보다 구어체에 익숙해 보이스 대화에서 더 빠르게 감정이 고조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뜨거움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때 폭발력이 배가 됩니다. 익명 환경에서 쌓은 판타지와 현실 오감이 충돌하며 두 사람 모두 상상 이상의 만족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픈 채팅의 특성상 남편이 방을 잠입해 캡처를 뿌렸다. 협박성, 녹음 파일이 유출됐다 같은 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어차피 내 인생 한 번쯤은 뜨겁게 살아보고 싶다는 심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클릭을 이어갑니다. MZ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온라인 게임은 이제 40, 50대 여성들의 비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MMORPG와 PC 멀티플레이 게임은 캐릭터 육성을 명분으로 장시간 접속을 요구하며 음성 채팅과 길드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합니다. 길드 언니, 북일마 여사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실시간으로 전략을 주고받다 보면 현실에서 느끼기 힘든 긴장감과 성취욕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드 보스를 공략하면서 생기는 도파민 폭발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남성 플레이어에 대한 호감으로 전이됩니다. 공통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짜릿함은 의기투합이라는 감정을 생성하고 길드 단톡방에서 이어지는 심야 잡담은 자연스럽게 사적인 신뢰를 구축합니다. 언니 오늘 힘들었죠? 접속해서 같이 사냥해요. 라는 한마디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회사 일로 지친 중년 여성에게 설렘 섞인 초대장으로 작용합니다. 게임 내 결혼 시스템, 커플 버프,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등은 가상 연인의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캐릭터가 소유한 집하우징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 웹캠으로 넘어가 얼굴을 확인하고 오프라인 데이트로 발전하는 수수는 이제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에서 형성된 감정은 강력한 판타지적 힘을 지니며 현실 배우자보다 더 이상적인 연인상을 구현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게임 불륜에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취미 활동이라는 무해한 이미지로 가족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캐릭터 레벨업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는 꾸준한 접촉을 정당화합니다. 셋째, 가상의 아바타 뒤에 숨어 자유롭게 욕망을 투사할 수 있어 자존감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현실이 제공하지 못한 로맨스와 인정 욕구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채워집니다. 와인 동호회는 경제적 여유, 미식 취향, 문화적 교양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인식됩니다. 중년 여성에게 와인은 취향의 상징이자 느린 유혹의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디켄터의 붉은 와인이 산소와 만나 향을 퍼뜨리는 순간 참가자들은 후각미각 시각이 동시에 자극되며 감각적 쾌락에 몰입합니다. 이때 바닐라와 오크 향이 은은하네요 같은 전문 용어를 주고받으며 지적 유대를 형성하고 깊은 바디감처럼 진득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테이스팅이 끝난 뒤 이어지는 만찬에서는 조명이 낮아지고 음악이 잔잔해지며 알코올이 혈류를 타고 스며듭니다. 시기가 돌 때 나누는 시선과 손끝 스침은 느린 템포의 유혹을 완성합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중년 여성들은 상대 남성에게서 재미와 품격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며 이에 부합하는 남성을 만났을 때 쉽게 마음을 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인 모임은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며 원산지별 테마, 빈티지, 비교 시음 등으로 인해 모임 외에도 준비 모임, 후기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렇게 늘어난 접촉면은 감정적 교감을 촘촘히 쌓아 올립니다. 무엇보다 와인의 향이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합리화가 불륜 관계에도 투영되어 느리고 은밀한 사랑을 정당화합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접점과 최신 온라인 플랫폼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불륜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 소셜 플랫폼, AI, 아바타 챗봇이 결합된 맞춤형 로맨스 서비스가 등장해 외도 시장을 더욱 세분화할 전망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심리는 안전하되 짜릿할 것, 현실적이되 판타지일 것이라는 모순적 욕망을 품고 있으며 기술은 이 갈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 역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기기, 클라우드 백업, AI 음성 분석이 배우자의 일탈을 입증하는 기술로 활용되고 전문 상간 소송 변호사 시장도 확대됩니다. 결국 불륜은 더 은밀해지지만 발각될 경우 파장이 커지는 고위험고 보상 게임으로 진화합니다. 중년 여성의 외도를 단순한 도덕적 일탈로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기 정체성 회복, 인정 욕구 충족, 삶의 활력 재점화라는 심리적 동기가 복합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충동적 선택이 가져올 심리적 경제적 비용 역시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삶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불륜 장소와 방식은 기술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은 욕망을 자각하고 관계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재정립해야 합니다. 욕망도 책임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년기의 두 번째 전성기를 가장 건강하게 누리는 길일 것입니다.